남한, 영남, 호남, 좌익의 보수, 진보 이렇게 너무 많이 갈려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통일입니다. 그 스님께서도 물론 민간 투자에 앞장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일단 통일에 대해서 어떤 관념으로 살아야 되며 또한 물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앞에 지금 통일운동 전문가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통일 문제를 다루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익을 떠나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 차원에서의 통일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아들 손자 이래 사는데 이제 85세 되는 할머니가 편찮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대. 수술이 한 1,000,000원 들어요. 수술해도 한 3년밖에 못 사신대. 그럴 때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이 3년 더 살면 할머니가 1,000,000원 벌겠냐, 살려주면.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왜 그럴까? 가족이라는 것은 꼭 경제적으로만 따질 수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 오늘날 불구하고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것은 이 가족 관계를 주로 돈으로 따져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결혼할 때 좀 덕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살아보니까 별로 덕이 안 돼. 오히려 손해나 내번 것까지 저 인간이 까먹는 것 같아. 그래서 못 살겠다. 이 순전히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민족 문제라는 것은 꼭 이게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통일이 이렇게 따져서 통일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서 이 지금 즉 우리들의 한을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첫째는 경제적으로 넘어서는 자세를 가져야지 경제 문제만 갖고 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에 사는 인간들이 경제 문제를 또 중요시하는 걸 어떡하느냐. 그래 안 했으면 좋지만은 이 인간들이 경제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우린 잘 사고 좀 못 사는데 못 사는 거 같이 살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 없지 않느냐. 지난 70년 동안 분단된 상태로도 좀 잘 살았는데 분단되고 못 살았으면 몰라도 계속 잘 살아줬는데 이렇게 그냥 가면 되지. 뭐 때문에 굳이 통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또 쉬운 것도 아니고 억수로 어렵다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육지로 통일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젊은이들, 어쩌면 인구의 다수가 지금 거기 동조를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통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면 이 무관심 세력이나 반대 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일이 니한테 밥이 된단다. 니한테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납니다. 이것까지도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통일을 경제적으로만 설명하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통일이라는 문제는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의 다수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무관심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설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분단된 상태로도 남한은 여기까지 발전해 왔어요. 북한은 6.25 전쟁의 폐허가 되고도 50년, 60년, 70년 초까지 대동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대동강 기적을 이뤘는데 보세요. 저렇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쇠퇴의 길로 갔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60년대부터 시작해가 70년, 80년을 오면서 계속 성장을 해왔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젊은 50, 60 밑에 젊은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계속 성장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지금 막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주어진 국내 조건이 성장 동력이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건 이미 11% 성장, 9% 성장, 7% 성장, 5% 성장, 노무현 대통령도 5% 성장인데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5% 경제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하면 7% 한다, 이래가 747 냈는데 지는 3% 했어요. 자기는 4만 불 한다 했는데 지는 2만 불 까먹다가 끝날 때 그냥 그 자리에 놔놓고 나갔어요.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잘못 운영해서 그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해도 이래밖에 안 돼요. 누가 해도. 그래서 지금 또 박 대통령이 또 뭐 자기는 경제 지금 부흥한다고 하는데 성공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미워서 실패하라는 게 아니라 성공 안 됩니다. 즉 성장 동력이 소진이 됐다. 그러니까 갈수록 정체, 그러니까 저성장에서 정체됐다가 마이너스로 간다.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전에 이미 여기에 도달해서 이미 보여줬어요. 우리도 지금 지금 덫에 걸렸어. 지금 이제 막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무슨 성공했냐? 모방. 우리는 미국을 모방했잖아요. 그 모방을 해서 아주 압축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에는 경제력 격차가 한 50년 차이 나니까 유속이 빨랐는데, 이제는 미국이 100이라면 옛날에 우리는 10이나 20밖에 안 돼. 지금은 8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낙차가 적으니까 유속이 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창조력이 없으면 뚫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덫에 걸려 있는데 뚫고 나갈 길은 두 가지. 하나는 새로운 걸 개발해내는 창조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창조라는 것은 그렇게 뭐 매로 갖고 때린다고 창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유체계나 첫째 사람이 자발성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유체계가 굉장히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학교 교육이 거의 매를 때려가지고 오듯이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사유가 뭐 조금만 발전하면 종북주의자다, 벨게이다 하는 이런 흑백 논리 속에서는 올바른 창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 억압이 적은 데가 어디예요? 대중예술 분야. 그래서 대중예술 분야만 유일하게 창조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한민 강님도 나와 계시지만 대중음악, K-팝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지금처럼 대중영화라든지 이거는 지금 어디 가서 헐리우드 가서 벽으로 나고 뭐 영어 흉내 내고 이런 거 싹 없어져 버렸어요. 다 자기들이 우리의 소재를 가지고 만들면 이게 한국 국민에게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보고 막 옛날에 좋아하듯이 이렇게 바뀌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야 이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우리의 사회 시스템과 우리의 학교 교육 시스템 모든 부분에서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안 되느냐? 아닙니다. 미국의 이 예를 보면, 미국의 이 동쪽 대서양 연안에 있는 동부 지역이 영국을 모델로 해가 빠른 경제 성장을 했는데 영국에 근접해 가면서 정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에 묻혀 있어요. 그럴 때 소위 서부 개척이라고 하는, 물론 침략이죠. 멕시코하고 전쟁해가 이겨가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이런 거를 갖다가 획득해가 서부 개척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서 미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 들었었거든요. 일본은 1870년대에 개방을 해가지고 빠른 성장을 해와가지고 1900년대 들어와서 똑같은 덫에 걸렸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한국과 북만주를, 이 만주를 점령해가 영토 확대를 해가 극복을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일본은 지금은 또 덫에 걸렸는데 침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분단은 굉장한 불행이었지만은 현재의 남한의 처지에서 보면 분단은 남한이 살 수 있는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게 뭐냐? 통일의 문제는 남한이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길이에요. 즉 통일을 통해서 북한 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굉장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때요? 양이 늘어납니다. 뭐 철근도 더 팔릴 거고 시멘트도 더 팔릴 거고 뭐든지. 그래서 이러한 통일 문제는 이제는 남한 뭐 우리 민족인을 떠나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아니고 남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각자 자기 삶을 위해서도 이 통일 문제는 이제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선택이 두 가지. 하나는 이 정도 우리도 한번 살아봤으니까 됐다. 이제 아마 추락해도 좋다. 이렇게 만족할 건지 아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자. 한 번 더 앞으로 나가자 하려면 통일 문제를 풀지 않고는 이제는 길이 없다. 그럼 통일만 하면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통일은 한 10년, 15년의 이런 시간을 벌어주는 거고 다른 한쪽은 역시 창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단이 극복이 되면 창조력이 아마 빠른 속도로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사상적 자유가 마음껏 주어진다면 분단에서 겪은 우리들의 고통을 승화시킨 소설이 나오거나 시가 나오거나 예술이 나오면 이거는 뭐 노벨 문학상은 금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한 원수를 사랑하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통일이 딱 되면 어떠냐? 통일된 한국에서는 북한의 열사는 국립묘지 일부가 되기 때문에 참배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도 남한의 국립묘지 참배해야 됩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전라도 사람도 김유신 장군 묘에 가서 참배하고 경산 사람도 계륵 장군 묘에 가서 참배하고 여기서 존경하고 율주문도 존경하듯이 분단되어 있을 때는 원수지만 통일이 되면 확 개념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가 현실 속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현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에너지는 충만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영토가 2배가 되고 인구가 늘고 이런 물량적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지금과는 다른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분단된 상태로는 동아시아 평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동아시아의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데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버리면 통일된 한국이 미일에 어느 쪽에 설 거냐 미중에 어느 쪽에 설 거냐에 따라 동아시아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국이 평화를 지향하고 균형을 잡으면 한국을 축으로 해서 한중일이 미국까지도 이게 동아시아가 평화지대로 도래할 수도 있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통일 한국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데 머무르는 게 아니고 주변국의 이익과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어떤 비전을 갖는다면 우리가 발해멸망 이후에 이 동아시아에서의 주변국으로 전락해서 약소국으로 지금 살아온 지가 1000년이 넘었는데 바로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등장한다면 이 1000년의 한을 푸는 게 되는다. 결국은 이 한중일을 합하면 벌써 이미 EU와 미국을 중심한 나프타와 3분의 1이 되는데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명의 중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문명의 중심이라는 건 물량만 갖고 안 됩니다. 기술, 문화, 사상, 철학 모든 게 앞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아 삼국에서 물량으로는 일본과 중국이 뒷받침해 주지만 창조성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창조성을 갖기는 아직 상당히 시간이 남았고 일본도 지금 과거사에 대한 태도로 봐서는 문명의 중심이 되기에는 좀 수준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제민족들이 원수가 되는 수준을 보면 형편없지만 통일이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조성은 한국이
파장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가능성인데, 그렇다가 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인데, 가능성의 출발은 통일입니다. 통일 안 되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만이 살 길이다. 이게 국민들에게 딱 잡혀야 되고,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우리가 뭘 조금 하고 이래서, 저도 시민운동 뭐 온갖 거 다 해봤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통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통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결국 통일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통일지향적 정부를 구성하는 게 최고입니다. 통일지향적 정부란 것은 국가의 최고의 목표를 통일해 둔다. 이거 헌법 정신이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외교도 목적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외교, 안보도 통일에 도움이 되는 안보, 경제도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경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통일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뭐 한미동맹이든 한이든 한중관계도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관계를 재설정하는 이런 정부를 구성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뭐 개인이 뭐 하는 것보다 제일 잘하기는, 독립운동 할 때는 총 쏴서 독립운동하다 지면 죽었고, 민주화운동 할 때는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잡히면 감옥 갔는데, 지금의 통일운동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통일지향적 정부를 구성하는 거고, 통일지향적 정부를 구성하는 데는 손가락만 잘 놀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2, 3년 준비해서 손가락을 잘 놀려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안 생기도록 한다. 이게 통일운동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